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효로 스포츠 PD 그리고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인사 나눠야 하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파리 출장은 잘 다녀오셨어요? 네, 날씨가 네. 진짜 너무 시원합니다. 아마 작년에 파리가 40도까지 올라가는 맞아요. 더위 때문에 예. 다들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제가 이번에 갔다 왔을 때 평균 기온이 20도 안팎. 그러니까 우리나라 늦가을 정도의 시원한 날씨였고 반팔로 이렇게 다니면 더 추웠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시원하고 이제 비도 좀 이제 살살 오고 이래서 네. 비 오고 난 다음에 맑은 파리 하늘들도 구경할 수 있었던 날씨였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뭐 이제 네. 친환경이라는 화두가 이제 대두가 되면서 그렇죠. 그 파리 올림픽부터는 에어컨을 선수촌에 설치하지 않겠다. 맞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에어컨뿐만 아니라 선수촌뿐만 아니라 저희 그 미디어 숙소에도 에어컨이 없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숙소를 들어가는 게 맞을까 고민을 했는데 에어컨이 문제가 아니라 히터가 있는가. 그 정도로 정도로요? 예, 굉장히 시원했어요. 아니 그런데 작년에는 매우 더웠잖아요. 작년에 40도에 육박할 정도에서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40도, 올해는 20도, 내년엔 과연 몇 도일까? 야, 근데 진짜 그렇게 하니까 또 반면에 생각하자 보니까 네. 환경 문제가 진짜 심각하구나 실제로 생각이 드네요. 예, 파리는 지금 안에서 향후 2030년까지는 저공해 차량만 이제 진입이 가능하도록 디젤 차가 아예 진입이 못하게 점진적으로 이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등급 전기 차량 그리고 2등급 하이브리드 차량, 3단계 이제 최신 연식의 가솔린 차량 요 정도만 이제 진입이 가능하도록 그래요?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네. 참고로 조직위에서 이 방송국들에게 이제 중계권자들에게 차량 렌탈을 제공하는데 네. 이 차량도 전부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걱정이 다분히 되긴 했는데 네. 뭐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는 면이 있네요. 네. 자, 올림픽 준비 상황 체크하러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경기장 네. 진행 상황일 텐데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전부 도심에서 열리잖아요. 네. 뭐 에펠탑이 배경이고 뭐 베르사유 궁전이 배경이고 이러다 보니까 미리 설치를 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펜싱과 태권도 경기가 열리는 그랑팔레 경기장은 아직도 이제 내부 공사를 하고 있어서 촬영도 지금 금지된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이제 가설 스튜디오들이 여전히 이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 일단 날씨가 워낙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 프랑스 사람들에 대한 약간의 악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영어로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친절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도 잘 통하고 네네.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친절한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 오. 대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기 점검보다는 뭐 좀 쉬었다 오신 것 같은데 예. 아닙니다. 좀 의심이 됩니다. 네. 자, 2주 만에 정 PD 그리고 김 기자가 등장을 했으니까요. 더 네. 알찬 시간 기대하면서 메이저리그 이야기를 나누는 주간 MLB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각한 김지한 기자. 네. 서서 방송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일어서서 두 손 들고. 네, 죄송합니다. 그 오늘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나눠야 되는 이야기가 류현진 선수 두 번째 선발 등판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잘 던졌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좀 아쉽게 됐어요. 저도 오늘 이 경기를 보면서 참 이 류현진 선수가 오늘 첫 승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갖게 했던 그렇죠. 그런 투구 내용을 펼쳐 보였는데 네. 4회까지는 정말 완벽한 투구 내용을 보였죠. 그랬는데 불운하게도 이 4회 말 2사 1루 상황에서 류현진 선수가 상대했던 이 오스카 곤살레스의 이 강습 타구에 네. 류현진 선수가 오른쪽 이 무릎을 맞고 이제 극심한 이제 고통을 이제 호소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교체 아웃이 됐고 다행히도 이제 경기가 끝난 뒤 경기 도중이었죠. 이 그렇죠. 토론토 구단에서 이 타박상이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큰 부상은 아닌 네.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일단 지금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그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네. 그 와중에 수비를 하는 류현진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렇죠. 외신들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저는 보면서 이제 그 류현진 선수가 수비를 이제 투수니까 본능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고 넘어졌잖아요. 걱정했던 게 혹시나 이 급하게 수비하러 뛰어가다가 햄스트링이나 이런 추가적인 그러니까요. 부상이 있을까봐 저는 그걸 걱정했는데 다행히 단순 타박상이었고 이 3회까지 노히트 노런 퍼펙트 피칭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제가 오늘 경기에서 주목할 만했던 거는 이 커브의 구사.
사실 류현진 선수가 체인지업 또는 이제 컷 페스트볼을 많이 던지는 선수인데 커브를 오늘 이제 약간 결정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 카운트 초반 이제 1구, 2구에서 커브를 많이 던지고 체인지업을 결정구로 구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11개의 체인지업을 던졌는데 헛스윙률이 55%에 달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한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던지기 시작한 컷 페스트볼이 여전히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5개를 던졌는데 이 컷 페스트볼을 쳐내는 타구 속도가 거의 100마일에 육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이 2회 말 투아웃에서 이 가브리엘 아리에스 선수를 삼진 처리하면서 900탈삼진을 달성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1238개의 탈삼진을 잡고 미국에 진출했기 때문에 통산 2100탈삼진도 넘는 기록을 그렇죠. 류현진 선수가 네. 기록을 하고 있는 이야, 거죠. 대단하네요. 사실 진짜 오늘 이렇게 잘 던지고 있는 와중에서 너무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토론토는 연승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론토와 이 클리블랜드 막판까지 참 팽팽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 8회 초에 토론토가 0대0의 균형을 깨는 이 카반 비지오 선수의 투런 홈런을 이제 앞세워서 결국은 이제 9회까지 또 리드를 잘 지켜내면서 3대1로 토론토가 승리를 맞습니다. 거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토론토가 4연승 행진을 이어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 이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경쟁에서도 3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멋진 소식. 샌디에이고의 김하성 선수 이치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야, 이제 매주 이 선수가 얼마나 더 대단해질까라는 이제 약간의 기대를 하게 되는데 오늘도 이제 2안타로 멀티출루에 성공을 하면서 지난 23일부터 있었던 15경기 연속 멀티출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15경기 연속 출루도 쉽지 않은 기록인데 그렇죠. 네. 멀티출루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치로 선수가 가지고 있는 15경기 연속 기록과 타이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일 만약에 또 멀티출루를 기록하게 된다면 아시아 선수 최초의 신기록을 그렇죠. 세우게 되겠죠. 야, 뭐 수비도 잘해. 지금 그리고 타율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예, 선두 타자 또 계속 선두 홈런도 쳐. 뭐 이 정도면 거의 내로라는 타자 중에 뭐 으뜸이거나 뭐 버금이고 이 정도 아닙니까? 지금 그 메이저리그 통계 사이트인 이 베이스볼 레퍼런스의 이제 자료에 따르면요, 네. 이 김하성 선수의 이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네. 이 WAR이라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지표가 5.6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현재 전체 메이저리그 3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투수와 타자를 이제 겸업을 하고 있는 오타니 선수가 8.4로 1위고요. 독보적 많이 1위를 높네요. 달리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 내셔널리그 최우수 선수 MVP 후보 1순위에 올라 있는 애틀란타의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가 5.8.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선수만이 지금 김하성 선수 앞에 지금 있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만큼 김하성 선수가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발군의 그런 어떤 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연속 경기 멀티 출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까지 15경기 지금 기록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이 메이저리그의 최다 이 출루 부문 멀티 출루 부문 1위 기록이 이 마지막 4할 타자 이 전설의 테드 윌리엄스가 기록했던 23경기입니다. 어허. 지금까지 만약에 김하성 선수가 이 추세만 잘 이어간다면은 정말 이 마지막 4할 타자 이 전설의 기록에 혹시 이제 넘보는 거 아니냐 오. 뭐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도 지금 미국 현지에서 나올 정도니까 그 정도로 지금 김하성 선수의 활약 미국 현지에서도 대단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도루는 이미 있잖아 한국인 메이저리거 최다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존에 추신수 선수가 22개의 도루가 있었는데 이제 5일날 도루를 이제 또 추가를 하면서 23번째 도루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됐죠. 13년 만에 세운 신기록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당연히 저는 호재라고 봅니다만 네. 김하성 선수 옆에 또 반가운 동료가 생겼습니다. 그랬죠. 예. 지난 2일에 이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최지만 선수가 깜짝 이 트레이드 카드에 이제 나오면서 결국 샌디에이고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죠. 사실 최근에 이 최지만 선수가 이 김하성 선수와 또 이제 만난 자리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농담으로 같이 뛰자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적 네. 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농담이 현실이 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 최지만 선수와 김하성 선수 이렇게 두 한국인 빅리거 그 게다가 또 이 최지만 선수도 이 월드 시리즈 경험이 있고 김하성 선수도 요즘에 워낙 지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의 이제 한 팀에서 이제 뛰는 그런 어떤 모습만으로도 네네. 굉장히 시너지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지금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제 그 최지만 선수가 사실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하고 좀 네. 이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좀 길어져서 안타까웠는데 네. 좀 왠지 최지만 선수에게도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샌디에이고가 뭐 김하성을 비롯해서 오른손 타자 라인업은 좀 괜찮은 편인데 후안 소토가 부진하면서 이 왼손 거포 라인업이 좀 부진하다. 이런 이제 측면이 있어서 최지만 선수가 이 부분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영입이 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샌디에이고가 워낙
선수층이 두텁다 보니까 아마도 이 플래툰 시스템으로 즉 이제 우완 투수가 나올 때만 최지만 선수는 기용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김하성 선수와의 시너지 그리고 조금 더 명확해진 롤이 있기 때문에 샌디에고 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샌디에고 팀 자체는 가을 야구 가능성이 좀 멀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도 이 투수진 난조 때문에 다저스를 상대로 해서 7대 13으로 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 다저스와의 4연전을 1승 3패로 루징 시리즈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 샌디에고가 또 잠시 조금 상승세를 타섰을 때는 5할 승률을 좀 회복하는 듯 했었는데 네. 현재 좀 승률 5할 아래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셔널리그 현재 서부지구 4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현재 와일드카드 경쟁도 역시 지금 힘겨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좀 선수는 잘하는데 팀이 아쉬운 팀 LA 에인저스입니다. 네. 오타니 선수를 무조건 잔류를 시켜서 이번에 가을 가겠다라고 다짐하듯이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좀 왜 이러죠? 오타니 선수가 팀원들한테 화내도 무죄다. 그런 얘기가 나올 네. 정도인데 이 지금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고 그냥 하는 것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4위인데 1위랑 11.5경기 차고요. 거기다가 이제 와일드카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지구 3위 시애틀보다 5경기 차인데 실질적으로 이 시애틀도 와일드카드 경쟁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와일드카드가 이제 4위거든요, 시애틀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1, 2위가 템파베이 휴스턴님을 감안하면 샌디에고도 마찬가지지만 LA 에인저스도 실질적으로 힘들 것 같고 지난 2일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에 지금 에인저스가 7연패입니다. 지금 윈나우를 하고 싶은 건지 혹은 리빌딩을 선언할 건지 오타니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에인저스에 남고 싶어도 이 팀의 미래를 좀 알아야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할 텐데 그 부분이 본인으로서는 답답하기도 할 것 같아요. 하필 이게 또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 지나고서 지금 연패에 늪에 빠졌잖아요.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어요. 예, 되돌리고 싶었을 텐데 일단은 지금 오타니가 이런 결정을 했고 에인저스 입장에서도 나름대로는 대권을 나름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닥쳐서 이제 그 유망주들을 내주고 또 이제 다른 선수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그런 어떤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그 트레이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지금까지로서는 오타니의 선택이 조금 좀 아쉬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타니의 홈런왕 레이스도 살짝 불안하죠? 네, 아메리칸 리그 내에서야 이제 물론 홈런왕이 좀 굳건하긴 하지만 내셔널리그에서 이 애틀란타의 상승세 이끌고 있는 맷 올슨 이 선수가 또 39번째 홈런을 쳤습니다. 이제 오타니랑 한 개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오타니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팀 성적이 안 좋아지니까 개인 성적이라도 좀 챙기고 싶을 텐데 이 부분도 약간은 좀 찝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자, 또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이슈들이 눈길을 보고 있나요? 최근에 이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던 이 네. 집단 난투극 사태 아하.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지난 6일이었습니다. 이 클리블랜드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에서 이제 호세 라미레스 선수가 6회 말 1사 2루 상황에서 2루타를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이제 안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화이트삭스 유격수인 팀 앤더슨 선수와 이 두 선수 간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두 선수가 이 권투 선수처럼 서로 이제 주먹을 이제 교환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결국 벤치 클리어링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양팀 감독과 뭐 코칭 스태프 선수들이 무더기로 이제 집단 퇴장당하는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라미레스는 이제 MLB.com과 이제 인터뷰에서 앤더슨이 경기에서 무례하게 굴었다. 앤더슨의 반응은 당시에 싸우고 싶다였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결국은 MLB 사무국이 오늘 앤더슨에 대해서 6경기 출장 정지 그리고 라미레스에 대해서는 3경기 출장 정지 이걸 포함해서 총 8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 이 벤치 클리어링 사태 특히나 이 프로 경기에서 양팀 선수들끼리 이렇게 주먹 다짐을 한 상황을 놓고 미국 스포츠 내에서도 굉장한 비판이 있었던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좀 프로 경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특히 그중에는 꿈을 키우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한 주간 스포츠 이슈들 좀 더 짚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매일경제의 김지한 기자, KBS 정현호 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요. 올림픽도 1년 앞이라 그런지 다양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단신으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IOC 선수위원 한국 후보들 명단이 나왔습니다. 네, IOC 선수위원이 이제 내년 8월 이 파리올림픽 폐회식 때 최종적으로 4명이 결정이 납니다. 이제 유승민 현 이제 IOC 선수위원이 내년 파리올림픽을 끝으로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선수위원 후보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이번에 있는데요. 지난 4일에 이 선수위원 접수 마감을 대한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배구의 김연경, 태권도의 이대훈, 사격의 진종호, 골프의 박인비, 거기에다가 양궁의 오진혁 선수와 배드민턴의 김소영 선수까지 이렇게 6명의 선수가 IOC 선수위원 후보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중에서 한 명을 우리나라에서 선정해서 올림픽위원회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 근데 그 6명 모두가 다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들이어서 네. 야, 뭐 쉽지 않겠다 싶은데요. 제게 만약 투표권이 있다면은 네.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고민이 될 정도로 네. 왜냐하면 일단 선수로서의 업적은 모두 다 당연히 올림픽에 나갔고 그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뭐 평가할 필요가 없는 대단한 선수들이거든요. 사실 IOC 위원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어떤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개개인의 어떤 그 올림픽 내에서 선수로서의 업적은 다들 엄청나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까지 IOC 선수위원 선발이 치열했던 적이 있었나 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국 후보 1인이 결정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이렇게 만약에 한 명이 선정되면은 이제 프랑스 올림픽 아니 파리 올림픽에 가서 직접 본인이 선거 운동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모레 이제 비공개 면접이 있고요. 그리고서 평가위원회, 원로위원회 등의 평가를 진행을 해서 오는 17일경에 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수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선수 추천 후보를 이제 추천을 하고 나면은 이게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네. IOC에서도 이제 심사를 한번 거치고요. 거기서 이제 최종 후보를 선정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에 선거 운동을 하면서 이 IOC 선수위원 4명 최종 안에 이 4명 안에 들기 위한 이제 득표 활동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요. 네. 사실 제가 최근에 또 이 유승민 IOC 선수위원과 좀 만난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그 IOC 선수위원회 이제 그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선수들한테 약간 조언 아닌 조언을 좀 했던 게 있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네. IOC가 최근에 이 현직 선수에 대한 어떤 활동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뭐 기업가라든가 뭐 어떤 뭐 변호사, 행정가 네네. 이런 사람들이 IOC 위원들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현직 선수를 통한 활동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어서 네. 현재 유승민 IOC 선수위원 같은 경우에도 IOC 안에 30개 분과위원회 중에서 8개나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선수위원회에 대한 그런 활동, 역할들이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조금 더 IOC 선수위원회 뭔가 이제 헌신하려는 그런 어떤 자세도 굉장히 필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은 그만큼 선수위원회에 뭔가 8년 동안 헌신하려는 그런 어떤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또 추천 팁을 강조한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어떤 선수가 최종 후보가 되든지 간에 꼭 IOC 선수위원이 그 명명을 이었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 소식은 충격적인데요. 네. 우리가 가장 올림픽에서 막강한 종목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 바로 양궁인데요. 맞아요. 한국 여자 양궁이 예상치 못한 성적표를 받았어요. 맞습니다. 이번 이제 베를린에서 열린 대회에서 개인전에서 특히나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단체전 물론이거든요. 개인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데 이번에 출전했던 안산 강채영 임시연 선수가 모두 8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체전에서도 인도네시아에 패했기 때문에 모두 노메달 쉽게 말해서 개인전 단체전 모두 단 하나의 메달도 따내지 못한 게 2011년 토리노 대회 이후 1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파리를 갔다 와봐서 알지만 유럽에 비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거든요. 네. 우산도 막 날아다닐 정도인데 그런 강한 비바람도 원인이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 대회부터 변경된 이 올림픽 단체전 티켓 이 문턱이 높아진 점 좀 다양한 원인들이 이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대회 그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 있어서 좀 더 아쉬운데요. 네, 이번에 이 여자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1회전에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되면서 이 파리 올림픽 출전권 단체전 쿼터를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됐는데요. 네. 물론 이번이 마지막 기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뭐 11월에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선수권 대회도 이제 있고요. 내년에 열릴 월드컵 3차 대회까지 쭉 일정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 양궁 대표팀이 좀 미리 본 이 모의고사에서 좀 어느 정도 이 쓴맛을 봤다. 뭐 이렇게 좀 보면서 뭐 미리 뭐 매를 맞았다라고 좀 하면서 좀 다음을 좀 준비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고요. 그런 만큼 곧장 지금 이 대표팀이 지금 프랑스 파리로 이동을 해서 지금 전지훈련을 소화하고 맞아요. 곧장 이 테스트 이벤트 대회인 월드컵 대회도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조금 더 이 양궁 대표팀이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뭐 그쵸, 말씀대로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동안 너무 잘해왔고 또 우리의 기대치가 또 지나치게 높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람이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승부가 갈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다음 경기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리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 선수들도 차근차근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에 맞춰서 훈련과 경기들 진행하고 있지요. 네, 신유빈 선수도 이번에 이제 WTT 컨텐더 대회에서 단식과 복식을 모두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라고스 대회에 이어서 2관왕이 됐고 전지희 선수랑 이제 짝을 이룬 복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선수인 이 김나영 최효주조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신유빈 전지희조도 강력하지만 그 뒤를 잇는 다양한 선수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점 탁구계에서도 좀 좋은 징조일 것 같고 우상혁 선수가 이제 하일브런 국제 높이뛰기 대회에서 2위라는 이제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역시 여기도 독일이고 해서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는 이 스톡홀름 대회 그 다이아몬드 리그에 약간 악몽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또 실수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세계 선수권 앞두고 다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했는데 꽤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고 이제 세계 선수권이 이제 오는 19일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립니다. 네. 작년에 이제 유상혁 선수가 2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는 좀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만한 지금까지 페이스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유상혁 선수의 페이스대로 이어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곡차곡 잘 쌓아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배구 컵 대회 이야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부는 GS 칼텍스가 컵 대회에서 우승을 했지요. 네, 지난 5일에 경북 구미에서 열린 이 프로배구 컵 대회 여자부 결승전에서 GS 칼텍스가 IBK 기업은행을 세트 스코어 3대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네. 통산 6번째 컵 대회 정상에 올랐고요. 이번 대회에서 이 강소희 선수가 네. MVP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과 2020년에 이어서 3년 터울로 3년 간격으로 MVP 이제 수상을 차지하면서 네. 또 화제를 모았습니다. 강소희 선수에게 주장을 맡겼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97년생 굉장히 좀 어린 선수인데 GS 칼텍스 팀 분위기 자체가 차상현 감독도 그렇고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강소희 선수를 앞세워서 어린 선수들과 함께 이제 팀을 끌어보려는 목적도 있고 또 이제 강소희 선수 내년에 FA 자격도 얻게 되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FA 버프도 강소희 선수를 앞세워서 기대해 보면 이런 게 또 팀 정석으로 이어지면 또 좋은 결과로 여러 이어질 가지 또 테니까요. 노림수가 있었군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여자부가 막을 내리고 남자부 일정 바로 이어졌죠. 네, 남자부 경기 이제 앞서서 이제 오후에 이제 우리카드와 KB손해보험의 A조 경기 열렸고요. 네. 이 경기에서는 우리카드가 김지한 선수의 18득점 활약을 앞세워서 이야,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활약하고 오느라 늦었구나. 네. 그리고 OK금융그룹과 이제 대한항공의 경기 네. 현재 4세트가 진행 중인 가운데서 OK금융그룹이 2대 1로 리드해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대한항공을 앞서고 있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소식을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그리고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